네, 휴전안에 대한 기대감. 어제 우리 시장 환호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불편한 뉴스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소 불편하게도 WTI는 다시금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시적 휴전에 들어간 것이지 아직까지 종전이라는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던 시장. 안타깝게도 이제 11일부터는 협상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한 2주 동안의 협상과 관련된 잡음들을 겪으며 시장은 불편한 동거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주간 전략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될지 오늘도 함께 하시죠.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의 핵심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쟁 직전 그 가격을 회복하고 더 고점을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어제 날아갔던 탓일까요? 일단 IT 투톱이 약세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삼성전자는 1.6%, SK하이닉스도 1.7%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금 돌아왔던 외국인들의 수급, 어제 조 단위의 매수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그리고 인텔의 강세 움직임 오늘 IT 투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기아에 콥돼 있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서 현대차와 기아의 상대적 저평가도 시장 안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인데요. 잠시 후에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도 현재는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다만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4% 올라가고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삼천당 제약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지금 금쪽이로 크게 급락하면서 주주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었는데요. 40만 원대에서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대만 특허 등록 결정됐다라는 내용으로 어제는 대리 특허와 관련된 논란에 급락했다면 오늘은 급반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반갑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방산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국방비 지출 그리고 나토 국가에 이제 청구서를 내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코스닥 쪽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6에서 10위까지는 하위 쪽 하락하는 쪽이 조금 더 많았다는 점 잠깐 분위기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거래량 상위 쪽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거래 동반하면서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는 크게 조정받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 무벡스가 어제 로봇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8% 가깝게 올라가면서 기술적 반등과 관련돼 이제 자리를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가가 오릅니다라고 불편한 동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SK 이터닉스가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주요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다시 폐쇄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유조선이 해양했다. 어제까지 분명히 들려온 내용은 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최후 통첩을 앞두고서 극적 2주간의 휴전안에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어제까지 들려왔고요.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열게 됐다라는 내용이 어제까지 우리 시장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좀 불안감에 미국 시장을 보셨을 텐데 일단 지수 자체는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잡음 내용들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르무즈 다시 폐쇄한다. 유조선이 회항했다. 그러나 협상은 지속된다. 11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만납니다. 지금 영어로 그리고 파키스탄어로 서로 다르게 언어가 자체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 안에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악관에서는 지금 다시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어느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전쟁 내에서도 참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계속되는 팩트체크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통행료 불법이라고 하더니 그 통행료와 관련된 내용들 합작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통행료 걷게 된다면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유가의 전체적인 레벨대가 전쟁 직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협상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방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비협조한 나토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휴전안을 받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좀 많다라는 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WTI는 지금 급락 어제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97달러, 8달러까지 다시금 레벨이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고점을 뚫어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은 꽤나 유의미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찾아볼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게 많아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5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일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여기에서 과연 어떤 협상 내용을 도출하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 증권사는 영구 종전이냐 아니면 새 갈등의 시작의 기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 높은 변동성 속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어제 보여줬던 강한 반등, 이 되돌림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직전 고점 레벨대를 다 뚫어내긴 어렵다라고 미래에셋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주한 평화안이 바로 타결이 될 가능성은 25%, 하지만 잡음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오히려 계속 갈등 요인 속에 긴장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75%로 미래에셋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급등하면서 그 전에 매수한 것을 좀 놓치신 분들은 굉장한 포모에 좀 시달리셨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 장소의 포모에 시달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휴전안에서 그리고 또 협상에서 세부 조항들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침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 개방 여부부터 확인해 봐야겠고요. 지금 통행료 상당히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작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유가는 과연 90에서 100달러 그 레벨대에서 IB들이 어떻게 점치게 되는지 여부들 체크해 봐야 될 거고요. 이 첫 번째와 5번째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급망과 관련돼서 정상화 단계에 조금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를 걷어야 하느냐, 이것을 합작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앞으로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지금 간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됐다, 유조선이 회항했다라는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휴전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어겼다,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핵과 관련돼서 이란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휴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독자적인 행동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간밤 FOMC 의사록에서도 인상이냐 아니면 경기가 무너져서 인하하느냐의 양방향을 같이 논의했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검토가 됐습니다. 파티의 불청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관찰 필요하고요. 앞으로 받아들 CPI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이란 내에서 지금 여론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 속에 상충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잡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경제적 총손실이 2,500억 달러에 달하면서 통행료를 받아서 이것을 재건해 쓰겠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살펴드린 5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여기서 한 가지씩 좀 체결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반등에서 전략을 좀 더 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당장 비중을 적극적으로 다 늘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재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2주 동안의 이 휴전안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에너지와 방산 같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섹터를 같이 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두 섹터는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잡음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 시에도 선방을 했던 이쪽, 그리고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유가 레벨대가 올라가게 된다면 영향을 받으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섹터를 계속해서 담아가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그리고 전장 격화에서 휴전까지 이렇게 세 섹터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함께 가야 할 에너지,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호르무즈 그 이후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에너지원이
귀해진다. 그리고 최상의 가치에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로 들어가는 이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능동 설계가 필요해지는 각자 도생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죠. 중동산 에너지 여기에 의존도가 우리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여기서 에너지 다변화로 이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대전환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러우 전쟁 때도 유럽 국가들이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에너지 이렇게 의존이 러시아 쪽으로 커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면서 EU 쪽에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빠르게 늘었던 것을 관찰했고요. 이번 미국 이란전에서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실제로 미국 이란 전쟁 발발하고 나서요. 중국의 클린테크 지수가 상하이 지수, S&P 500, 코스피 대비로도 아웃퍼폼하면서 신규 재생 지수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K이터닉스가 어제 조정을 딛고 다시금 급등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까지 올라가면서 61,600원 도달하고 있는 상황. 지난 유가 레벨 때 꽤 높았을 때 SK이터닉스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설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쪽이든 수혜를 본다라는 논리로 크게 올라온 바 있습니다. 풍력주에서는 SK 오션플랜트가 1%가량 올라가고 하나솔루션은 어제 같은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트필수품 에너지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태양광, ESS, 원전과 상사 조선까지 종목들 관찰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아는 CEO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지금 차트로 자세히 보이시나요? 코스피고요. 현대차, 기아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쟁 직후에 다시 한번 3월 중순에 회복했던 가격대가 5,800 레벨대고요. 어제 다시금 회복하면서 이 직전 고점 돌파 라인까지 올라섰습니다. 60일선 다 돌파하고 이 직고점만 뚫어내면 그 다음 6,000 레벨대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W자의 주가 차트 회복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내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대차는 그나마 어제 기술적 반등으로 60일선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60일선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늘 현대차 대비 좀 할인율을 받았던 게 기아인데요.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 할인율 같은 경우에 38%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예상 호가로는 소폭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될 이 이벤트 오후 2시에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중장기 전략 발표에 들어가게 되고요. 박민우 사장이 주재하게 됩니다. 그동안 CID 그러니까 CEO 인베스터 데이 때 매번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주가의 회복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은 SDB, 자율주행, 지금 중국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로봇, 주주환원까지 이 네 가지 키워드에 있어서 과연 투자자들의 투심을 달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의 중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대비 지금 12개월 선행 PER 38%로 할인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적 저평가 해소할 수 있을지 장기 전략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할 이벤트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고요. 어제 SK텔레콤이 또 신고가 보였더라고요. 서한 앵커가 바로 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전일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인 시장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장 그 연속성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쪽 반도체 투탑안에서 SK 하이닉스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100만 릭스를 다시 한번 회복한 가운데 오늘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커버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DS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30만 원까지 올렸고요. 또 프라이즈 23일 실적을 대기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을 전망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같은 근거로 이번 영업이익 40조 원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외국계 증권가에서도 동일한 시선, UBS에서는 오늘도 170만 원으로 재평가에 임박했다라며 이 목표치를 올렸는데요. 다만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상승 여력이 25%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KB증권의 170만 원 보고서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100%를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20%까지 상승 여력을
가격을 줄였다라는 건 전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보수적인 코멘트까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HBM4 계약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정말 뜨거웠던 통신 쪽의 추가 흐름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증권의 하나투자증권 보고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신업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계속해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 올해 시작이 좋다라며 SK텔레콤에 대해 TP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실적과 배당 정상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을 예상한 가운데 실적 달성 가능성, 그리고 올해 말부터 또 본격적으로 도입될 5G 시대를 감안한다라면 상반기 안에 10만 원 돌파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당시 뜨거웠던 2000년대 주가 흐름을 회귀하는 움직임이 어제 나왔습니다. 9만 원대 진입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흐름 뚫고 상방 더 열어도 좋을지 추가 흐름도 함께 기대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원전에서 재건 내러티브까지 붙은 건설은 어떨까요? 오늘도 건설업에 대해서 증권가 긍정적인 콜들이 쏟아졌고요. 그 가운데 하나증권의 현대건설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원으로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무난한 1분기 실적, 여기에 더해서 센티가 개선되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요. 2분기는 오히려 이 전쟁 불안을 딛고 재건에 대한 기대, 또 원전 계약으로 인한 센티 개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 전일에도 선반영되며 21%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단기 급등으로 사실상 제시한 목표가와 함께 상승룸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자리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꼭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시장 호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5,847선, 어제보다 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1,093선, 추가 강세가 예상됩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대로 기술적 반등과 함께 되돌림으로 추가 강세가 나와 직전 고점을 뚫어낼까? 김성훈 대표님, 어때요? 지금 IT 투톱 약세 출발 예상되는데요? 막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중간중간 속보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란에서 호르무즈 대치항로에 대한 발표를 또 소식을 방금 전에 전해왔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에 대한 회피 목적이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포커싱은 11일 날 있을 이제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전쟁에 대한, 오늘은 그래도 전쟁에 대한 수혜주들이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만은 피해들 중심으로서 포트폴리오를 50% 이상을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레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네. 기대감으로도 오늘의 눌림목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문제는 이스라엘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폭격도 있었고, 약속을 어깁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란의 추가 이제 반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제 재정비하는 전략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질 때마다 반도체 담자. 알겠습니다. 전쟁 피해주 이야기를 주셨고, 오히려 담을 때 지금 반도체에서 정태근 이사님 소부장 가져와 주셨어요. 관심주로 MK전자. 이 종목이 쏘캠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했던 건데 지금 레벨 때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라고 봐요.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 확실히 보여줬듯이 어차피 가는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간다라는 걸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강한 놈이 전 대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K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쏘캠 수혜도 되겠지만은
그 후공정 관련해서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다 이제 수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켄 같은 경우 이제 차세대 서버 메모리 구조를 이제 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LPDDR 기반의 핵심 모듈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PDDR 패키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듈 형태로 이제 패키징을 하는 이제 사용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듈을 진행하게 되면서 메모리 칩하고 기판 간의 어떤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어 본딩이라는 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내에서 어떤 본딩 와이어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MK전자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분기 때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재활용 본딩 와이어 이제 독점 공급 이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또 힘을 보태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캠 수혜도 되겠지만, 소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신텍을 봤으면 좋겠고, 요건 이제 후공정 내에서 이제 본딩 공정 요거 관련돼 가지고 본딩이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어제 이제 26% 급등은 최근에 이제 3월 12일부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0원 돌파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주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신고가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22,500원, 손절가 18,00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함께 들었고요. 지수는 큰 변화 없네요. 바로 문 열고 시가 확인하겠습니다.